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199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이정찬입니다. 네, 주시은 아나운서 차가 막혀서 지금 막 머리 위에서 김이 나는 것 같아요. 하도. 원래 이 시간에 출근하면은 오래 걸려야 50분입니다. 집이 멀죠. 네, 20분. 근데 오늘 1시간 20분인가 걸렸어요. 30분 정도 더 걸려. 걸렸어요. 명절 전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네. 오늘 그 스튜디오 들어올 때 깜짝 놀랐어요. 주시은 선배 입에서 가장 심한 말이. 심한 말이 나왔어요. 네. 네. 멍 빡친다고. 욕은 아닌데 욕은 안 했는데 그 좀 거센 단어 있잖아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욕 아니면 해봐요. 그럼 다시. 이거요? 이것도 방송에서 근데 그게 네. 그 국어 사전에 등재는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면 되겠네요. 개빡친다가. 아니 그 걔가 안 쓰죠. 안 쓰는데 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표현이에요. 최고의 표현. 네. 최악의 표현. 네, 최악의 표현. 최악일 때. 좀 더 최악을 한번 만들어 보죠. 어디까지 하면 안 돼요. 동 PD가 살짝 좀 열받게 하면 서로 한계를 새로 깨보고 경신하고. 아직 똥 PD한테도 그 표현은 안 써봤는데. 그러면 절연해야죠 거의. 네, 그 표현 안 써봤어요. 그래서 안 써요 사람한테는. 네. 골림픽 네. 한다고 광고 많이 예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던데. 글쎄요, 저는 근데 거의 숨은 그림 찾기로 찾아보셔야 될걸요? 그래요? 저는 개인 종목은 이제 부상이 있으니까 참여를 아예 안 했다고 봐야 되고 그 이제 리액션 담당 그리고 이제 전체 종목 이런 거 단체 장목 놀라고 이런 거. 네, 응원하고 리액션 먼저 따고 퇴근하셔도 되겠네. 근데 그건 못했고 단체 종목 위주로 나갔는데 그게 얼마나 나갈지 모르겠어요. 1, 2부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의 촬영 후반부에 실내에서만 했어요? 네, 실내에서 했는데 후반부에만 해가지고 약간 아이돌 체육대회처럼 했나? 네, 약간 그거를 그런 느낌. 뭐 달리기 마지막 하고 하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막 줄다리기. 이거 말해도 돼요? 줄다리기 했어요. 했는데 종목은 말해도 되죠. 네, 줄다리기가 그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어요. 오징어 게임에서 방법 나오잖아요. 그런가요? 누워야지, 저희는 누워야지. 다리를 되고. 일단 벌리고. 네, 누워야 되고 이영표 감독님이 그 줄다리기 하나에도 엄청난 전술을 쓰셔서 저희가 이제 그걸로 했는데 사람 배치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네, 용병술. 근데 저 솔직히 말하면 아무도 그 이제 저처럼 힘없는 친구들에게는 기대하지 않잖아요. 뭐 내가 매달린다고 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근데 진짜 최선을 다해서 뒤로 가래요. 힘없는 애들은. 자진해서 뒤로 갔습니까? 나는 앞에 서는 줄 힘없는 애들이 앞에 서는 게 아니래요. 뒤에 가는 거래요. 갖고 이제 최다 그 힘없고 그 작은 사람들 다 맨 뒤로 몰려서 우리끼리의 리그. 우리끼리 우리 그들만의 리그 눕는 거야. 아무도 우리한테 주목을 안 하는데 막 앞에 혜련 언니 다 이렇게 힘센 분들한테 더 가잖아요. 포커스가. 근데 우리 포스 자체가 다르네요. 우리 조혜련 씨가 앞으로 가야죠. 아나까나 한번 해주시면 벌써 멘탈이. 우리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막 우리끼리 손 어때? 괜찮아? 막 이러면서 되게 열심히 했답니다. 재밌겠는데? 네. 재밌겠는데? 네. 재밌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게 참 줄다리기가 힘없이 끌려갈 때 비참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당겨올 때 그 짜릿함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당겨오면 또 그런데 밑에가 또 낭떠러지어야 한번 또 그러니까 맞아.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네. 줄다리기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모두 만족했어요. 너무 재밌다고. 언제 하죠? 23, 24, 6시 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보신 분들, 들으시는 분들은 줄다리기 꼭 나왔으면 좋겠네요. 주시은 아나운서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어디에 나오는지. 어디 구석 맨 뒤에 있을 거예요. 맨 뒤에. 관전 포인트가 하나 있네요. 찾아는 보게 되겠다. 숨은 시은 찾기. 숨은 시은 찾기. 오타 맨 뒤에 있듯이. 네, 맨 뒤에서. 자, 오늘 댓글이 많네요. 네, 많네요. 길고 많아요. 자, 봅시다. Why Always Me 님이 역시 축덕숙덕 명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 생기면 또 여기에 올리겠습니다. 얼마든지요. 네, 니가 가라 내가 갈까 님이요. 연초부터 어려운 질문들에 대해 시원하게 센 답변 감사합니다. 패널분들의 축구 열정이 협회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제발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은 자유가 중시되는 세상이니까요. 진님이요. 자유와 공정이죠. 법과 원칙이고요. 네, 진님이요. 축덕숙덕 준비하는 직장인 브이로그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오늘 찍었으면 진짜
그랬겠다. 대박치는. 오늘 진짜 채워서 주시은 네, 날 주시은. 네, 영상에 대답이 없고 표정만 있는 그 말이 없는. 촬영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비하인드 컷이나 촬영 시작 전 대본 예독하면서 오타 차는 시은 아나운서님과 기자님들 모습도 축덕수덕 청취자분들을 유튜브 구독자로 유입을, 그리고 20%의 여자 구독자를 위한 콘텐츠도 잊지 말아주세요. 구독자 10만 응원합니다. 20% 맞아요? 이거 뭐 조사가 된 건 아니죠? 아니 그때 제가 80% 네. 정도가 남성 구독자분들이라고. 여기 유치원 아나운서 구독자. 네, 그러셔서. 수덕수덕 구독자 지금 500명인데 10만 언제 가냐? 알겠습니다. 목표가 10만이라 그랬나요? 네, 그 지난주에 비해 2,500명 정도 늘었습니다. 꽤 늘었네요. 아, 역시 축덕숙덕의 힘. 네. 콘텐츠는 계속 구독자가 네, 500명인데 올라가요. 매주 하나씩 2,500명. 네, 올라가죠. 네. 다행입니다. 콘텐츠 많이 올리면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토끼 52님이요. 이정찬 기자님 말 뽕PD 애가 모자라. 너무해. 이강인 선수 싫어하는 뽕PD님. 아니에요. 이제 오타도 체크. 이강인 선수 일정 하이라이트도 체크. 체크. 역시 때릴수록 이렇게 여론이 지지를 받게 돼. 동정이죠? 그래서 일부러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네. 살짝 들고 아재게 좀 덜 때려야겠네. 남 좋은 일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기분이 별로 안 좋네. 때려주세요. 왜냐면 계속 이제 뽕PD님이에요. 아재겐성님이 뽕PD님 닉네임 추가요. 오타 맨디에 이은 찬 기자님의 애가 좀 모자란 건지에 꽂혀서 떠올랐어요. 모자란디? 힘도 좀 모자란디. 네. MC 두둥님 모자란디? 너무 크게 웃었습니다만 전 스마트한 뽕PD님을 지지합니다. 이분 좀 이상해요. 이제 이분도 혼나. 이상한 디. 이상한 MC 두둥님은 이상한 디. 이상한디? 모자른 게 아니라 모자른 척을 하시는 거로 보입니다. 유주얼 서스펙트 영화처럼 유주얼 서스펙트 주인공처럼 일부러 청취자들을 대신해서 낮은 자세로 어리숙한 질문들을 연기하듯이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이정찬 기자님이 수준이 높은 걸로 해주세요.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가진 곰 같은 이정찬 기자님께 연어 같은 먹잇감 뽕PD님을 지지합니다. 근데 결국은 먹잇감이라는 걸 지지한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붉은 악마 저변 학대 개방성 이야기 하셨는데 붉은 악마 그 어감이 너무 축구만 보는 사람처럼 보여서 참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 근데 좀 레벨을 낮춰서 바로 밑단계가 붉은 욕망, 붉은 욕심, 영화 제목 같지 않습니까? 이게 게임 이름 같기도 하고. 아니, 19금 영화 제목 옛날에 이런 거 많아. 붉은 욕망. 쪽으로요? 욕망 쪽. 욕망. 빨간 욕망 테이프 쪽으로? 느낌. 예전에 한참 그 전두환 정권 들면서 그런 19금 영화들 네. 장르를 좀 했었거든요. 오. 약간 좀 국민들 여론을 또 이렇게 그쪽으로 돌리는 네.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3S 정책. 네, 3S 정책. 근데 그때 이제 뭐 욕망, 욕구 이런 거 많이 들어갔죠. 이게 근데 더 참여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붉은 욕구, 붉은 욕망 회원이야. 네. 붉은 욕 본다도 붉은 있어. 욕구가 있어. 이거 더 어려운 거 아닌가요? 아, 두둥님 아무튼 네. 두둥님 이상한디. 이상한디. 이런 식으로. 욕구는 해소해야죠. 근데 이분은 레벨을 나눠주시면 욕구 정도에 가입해볼 아, 생각이시죠? 욕구해. 한 레벨 2 정도 같네요. 아 너무 붉은 웃기네요. 욕구 응원단. 아, 약간 북측 의원단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천안이라 나가달라는 것도 기독교가 제일 앞섰던 것 같습니다. 아 종교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저번 방송 살짝 수정입니다. 모자란 거니까 혼내지 말아주세요. 모자란다고 혼내지 않는 이정찬 기자님의 스스로 타협하는 모습은 이타적이어서 꿀잼이었습니다. 이타맨디 해주세요. 주바팬님 예뻐서들은 축덕축덕 자꾸 다른 캐릭터들에게 귀가 가네요. 유튜브도 대박 나시길 10만 가자. 죄성룡 기자님 이야기는 할 게 없네요. 괜히 죄성룡. 이 긴 글 읽어주셔서 매우 황송합니다. 파이팅. 아 성룡이 죄송용으로 많이 띄웠는데 지금 죄성룡이 한 줄이네요. 뽕 PD가 다 네, 차지해서 뽕 PD 다 차지했어요. 점유율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이거? 오늘 뭐 퇴근해도 되겠는데요 지금? 뭐 했다고요? 네가 한 건 없잖아요. 제가 뭐 댓글 모았으니까. 일정님. 네. 오드리치님이 홍명보 아마노 이야기는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홍명보의 젠틀한 성격도 평소 전 국민이 아는지라 상대가 일본 선수여서 더더욱 여론은 한쪽으로 흐르지만 노장이라면 노장인데 연봉 1억 이상 차이에 우승에도 기여한 후 수당이나 지원해서 좀 더 좋은 전북 이적에 대해서 감독이 이 정도로 여론전을 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애초 용병이라는 표현도 공식적으로 하는 마당에 용병에게 금전적인 부분이 아닌 의리 약속을 들이대는
것도 자가당착 같고요. 뒷얘기가 있겠죠. 지난 시즌 중반부터 주민규 울산 이적 당연시하고 전력의 조치에 태업이라면 태업이던 사례도 울산이 당사자인데 이적 관련 K리그에 의리란 게 있는지 더불어 K리그가 선수 이적 관련해서 아직도 감독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촌스러운 리그라는 건 더 짜증이 납니다. 제대로 된 궤도에 오른 리그라면 선수 이적에 대해 감독이 이러진 않죠. 관련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이제 대댓글이 달렸어요. 아재 갬성님이 이거 읽어도 돼요? 뭐 네? 일종의 언플이죠. 똥 묻은 개가 돈 묻은 게 나무라는 격이고 홍 감독 본인도 선수 시절에 저지른 게 있는데 저러는 건 내로남불이죠. LA 갤럭시 안 보내준다고 태업해버렸으니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하위권 팀을 맡아서 스플릿 A에 올려놓는다면 지도력은 인정해 주려고 합니다. 오드리치님 그쵸 차마 못 쓴 얘기를 해주시니 시원하네요. 죽이 잘 맞는데요 두 분이.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생겼어요. 반홍명보파로 지금 대동단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여기에 이제 아재갬성님이 댓글을 달으셨어요. H라인 시절부터 봤으니 썰을 풀면 많이 나오죠. 후배들이 잘못했을 때 뺨 때린 것도 있고 집안 싸움이 재미있어질 것 같습니다. 모르는 얘기예요, 저는. 저도 모르는 얘기예요. 지난 시즌처럼 매 경기 박터지게 싸우고 나면 다음에 상대하는 팀들이 이득이겠죠? 네. 제가 일부러 이거 이모티콘을 바꾼 건데 혹시나 싶어. 이득이겠죠? 여기서 지면 빡치는 거고요. 네. 지면 진짜 빡치겠네요. 진짜 누구든 지면 빡치겠어요, 진짜. 네. 심지어 그 첫 경기잖아요. 그거 개막전이잖아요.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슈퍼컵 얘기 질문 나올 때. 네. K리그 응급실님이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앙까지는 아니고 간단한 궁금증 하나 작성합니다. 지난 2019 UAE 아시안컵에서 관중들의 DSLR 반입이 금지됐었다고 하던데요. 이번 월드컵에서도 그랬었는지 그렇다면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 관중이 입장하는 통로하고 미디어가 입장하는 통로하고 좀 다르긴 해서 저는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는데요. 근데 사실 이번 월드컵의 그런 그 매뉴얼이 조금 부정확했어요. 그래서 어느 경기장에선 되고 그리고 어느 좀 경기장 느슨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같은 경기장에서도 이쪽 입구에서는 안 됐으면 다른 입구에선 되고 그러니까 그런 원래는 안 돼요. 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2002년 월드컵 때 그때는 뭐 핸드폰으로 영상 찍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안에서 찍으려면 6mm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6mm 카메라 뺏긴 그 PD들이 굉장히 많아요. 걸리면 뺏기는 건데 몰래 갖고 들어가서 이렇게 몰래 갖고 들어가서 찍고 이제 약간 그런 이경규가 간다가 대표적으로 안 걸리고 잘 찍은 케이스. 네. 근데 정식 루트로 찍은 게 아니었어요. 아니 원래는 안 되죠. 안 돼요. 글쎄요. 돈 주고 중계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 주고 따로 사면 가능하죠. 돈 주고 따로 카메라 그 관중석의 자리를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안 될 거예요. 관중석도 안 된. 안 될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와, 그거 진짜 운 좋게 잘.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근데 그때는 그 시절에는. 근데 그때도 좀 전이죠. 허술했던 게 그때 기억나는데 처음에 가서 막 뺏긴 거예요, 그거를. 뺏기고 나중에 다시 찾을 수는 있어요. 가지고 못 들어가야 나뿐이지. 그러니까 그 카메라에 이렇게 뭐 붙이는 그게 있어요. 택 같은 게 있는데 지금은 그 굉장히 정교하게 잘 돼 되어 있죠. 있는데 네. 그때는 거의 사인펜으로 쓰는 수준이었어요. 그걸 다 위조했죠. 그걸 다 위조해갖고 붙이고 막판에 많이 들어갔어요. 허락 받은 것처럼.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진짜 허술하다. 원래 98년 월드컵 때는 제가 안 가봤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엄격하지가 않았었을 거예요. 근데 2000년 월드컵부터 굉장히 이 영상 관리가 엄격해져서 안에 카메라 절대 못 들어가고 중계권자 아니면 그런 게 이제 2002년부터 거의 시작된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막 야매로 그러니까 그 속여서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이번 대회는 굉장히 느슨한 것 같아요. 굉장히 지난 느슨했어요. 러시아 월드컵 때 제가 러시아 월드컵 갔었는데 그때는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궁금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좀 묵인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로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되게 그 허술했거든요. 이번 월드컵의 그런 보안과 관련한 부분 그리고 또 그 권리와 관련한 부분. 그리고 그 경기장 안에서도 스탠딩을 되게 자유롭게 잡던데 이번에 보니까. 잡았어요. 우리 때는 러시아 때는 그 스탠딩을 그러니까 경비원이 어디인지 봐요. 경비 인력이 어디인지 보고 최대한 떨어진 데 가서 그 하프타임 때 진짜 한 30초 맞아. 원래 안 30초 안에 다 끝내야 돼요. 30초 안에 그러니까 8시 뉴스 스탠딩과 다음날 아침 뉴스 스탠딩 두 개를 씹지 않고 다 읽어서 엔진하면 끝이에요. 네. 하고
저쪽에서 경비 인력이 알아채서 오는 사이에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잡고 좀 있다가 또 이제 경비 인력이 가면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던 성룡아 잡아라. 성룡이 잡고 거의 약간 도둑 스탠딩 하듯이 원래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ENG 카메라조차도 그 안에서 또 그 포지션을 사야 돼요. 경기장 촬영 자체가 안 돼요. 안 돼요. 아마 따로 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워낙 지금 피파에서 다 팔려고 장사를 혈안이 돼 예, 있는 아주 진짜 디테일하게 점점점 세밀해져요. 그러니까 이번에 월드컵 보면서 시청자들은 답답하실 수도 있었는데 국가 끝나자마자 광고 들어가는 거 그것도 네네. 판 거예요. 그리고 중계권료를 확 올려버리는 거죠. 그걸 피파에서 팔 수 있게 만든 거죠. 우리 아무 때나 광고 못 냈습니다. 피파에서 네. 지정해요 장소를. 그거 엄청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싫어하죠.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게 방송 3사의 욕심인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피파의 욕심이죠. 피파에서 너희 여기 광고 넣게 해줄게. 중계권료는 몇 배 올리자. 아까 뭐 이런 식으로. 중계권료는 좀 많이 받을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다 돈입니다. 그렇지 돈이지. 월드컵 다 적잖아요 지금 지상파. 다 적자 났어요. 16강 갔음에도 네. 불구하고 100억 이상 적자 다 났거든요. 그러니까 피파가 좋게 말하면 장사를 굉장히 잘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돈독이 오른 거죠. 돈독이 올랐죠. 너무 올랐죠 올라도. 왜 그럴까? 피파에 전화해야 되겠네요. 다음 월드컵도 중계권료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뭐 현재보다 1.5배 살 수 얘기하는. 있느냐 없느냐 지금 지상파도 고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겠다. 피파에 전화해 주세요, 여러분. 전화해 주세요. 요새는 전화 이렇게 안 한대요. 그렇지. 옛날에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한대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주세요. 나중에 카메라 이렇게 안 찍는 거 아니야? 안 찍겠다. 다음. 질문이군요. 네. 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장진성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우선 진행자 5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메일 드립니다. 다른 나라들은 슈퍼컵이라고 시즌 시작 직전에 1부 리그 우승팀과 FA컵 우승팀 오프닝 매치가 있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없어지고 개막전에서 맞붙는 걸로 대신하더라고요. 왜 슈퍼컵을 없앤 건지 궁금합니다. 없앤 게 아니라 없어진 거 아니에요? 없어진 거죠. 2006년까지 있었죠. 스폰 때문 아닌가요? 스폰서입니다. 네. 옛날엔 대회 많았어요. 뭐 아디다스 컵 중간에 컵 대회도 하나씩 있고 하우젠컵 실제로 마지막이 2006년 슈퍼컵의 마지막이 삼성전자였죠. 거의 스폰은 다 삼성이었어요. 그 전에 아디다스 있었고 그다음에 티켓링크 있었고 뭐 이렇게 해서 티켓링크도 있었고. 예, 하다가 결국에 올해도 스폰서가 관심을 보인 스폰서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논의가 됐었대요. 연초에. 연초에? 그럼 지금인데? 오늘 전화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연초에 논의가 됐는데 결국에 이 부분에서 1월 1일에 논의. 2일에 끝났나 보다. 새해 인사하면서 스폰서 문제가 잘 해결되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었던 스폰서가 있어서 해볼까 하다가 결국에 그게 결국 결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조금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결국에는 리그에서 새로운 대회를 열려면은 스폰서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상금을 때문에. 또 걸어야 되고 네. 여러 가지 돈이 좀 많이 들어가죠. 저는 그래서 이게 재밌어지는 게 그래서 지금 일단 리그 그 일정을 짤 때 지난 대회 리그 우승팀과 FA컵 우승팀이 늘 개막전을 하는 걸로 지금 일단 잡혀져 있죠. 네. 그리고 그 경기에서 리그 우승팀을 가드 오브 아너라고 해가지고 이제 박수를 치면서 이제 이거 해주잖아요. 예우 속에 네. 들어오도록 하죠. 전북이 울산에게 아마노가 박수를 치게 아마노가 박수를 쳐야 되는 상황이죠. 받으면서 홍명보 감독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마노는 선발 출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그리고 아마도 강한 태클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네. 비면언데 그러면? 네, 실제로 정승현 선수가 그리고 또 우리 아재겸 성님하고 또 힘을 합치셔가지고 오드리치님하고 힘을 합치셔가지고 강명보 라인. 네, 정승현 선수가 일본어로 이제 아마노 선수에게 이제 그 개인 카톡 메시지를 보냈다고 그러죠. 조심해라. 내년에 조심해라. 아부나이. 오, 일본어 좀 하는데. 그래, 일본 만화를 많이 봐서. 다이조부. 아부나이가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고 싶어서 일정 봤는데 토요일이더라고요. 이미 진진할 것 같았는데. 그러게요. 개막전이 아주 불꽃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슈 포커스 첫 번째도 아마노를 잡았네요. 우리 네. 뽕 PD가. 아마노 이적으로 예열. 개막전부터 뜨거울 현대가 더비. 아마 나오겠죠? 아마노는 그래도 네. 교체라도 나오겠죠? 네. 자, 아마노 준사 때 타임테이블 한번 읽어주세요. 1월 11일 홍명보 감독 전북 이적 아마노 만나본 일본 선수 중 최악. 1월 12일 아마노
홍명보 감독 공개 저격에 충격 유감. 그러나 여전히 존경. 1월 16일 홍명보 감독. 아마노에 대한 생각 변함없어. 인신 공격 아니야. 인신 공격이죠. 네. 최악이라 그랬는데. 뭐 자기가 때려놓고 나 안 때렸 이거는 폭행이 아니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 아닐까 싶고 일단 좀 뜬금없었어요. 제일 처음에 이런 경우가 없었으니까. 저도 좀 또 뜬금없다는 생각. 어떤 상황에서 이 얘기가 나왔는지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마노 이적한 지는 꽤 됐죠. 네. 한 달 넘었죠. 네. 맞아요. 그 근데 오피셜 뜬 지는 되게 오래됐었는데 아마 월드컵하고 살짝 맞물리지 않았나 싶긴 한데. 뭐, 네. 일단 저도 근데 그때 이미 홍 감독이 가까운 기자들한테는 굉장히 불만을 강하게 이야기하긴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럴 수 있다. 뭐 감독 입장에서 화가 날 수 있고 이적과 관련한 이야기에서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있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뭐 아무튼 울산에서 전북으로 이적을 했으니까 뭐 마음도 상했을 수 있고 근데 그건 이제 사적으로 얘기하는. 아니 그리고 사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이게 1월 16일 이게 아니구나. 1월 11일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인가? 저도 조금 뜬금없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카메라 앞에 대고. 네, 그리고 12일에 결국에 이제 아마노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래도 점잖게 반응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재반박하는 또 자리를 만든 건 물론 뭐 이미 11일도 그렇고 16일도 그렇고 미리 만들어져 있던 자리에 셋 다 만들어져 있던 자리죠. 아마노도 그랬고. 네. 아마노는 조금 달라요. 아마노는 그러니까 전북 미디어데이였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북 미디어데이에 아마노는 원래 없었죠. 원래는 없었는데 계획이 없었는데 기자들이 요청해서 요청을 하니까 아마노가 기자회견을 사실상 거의 자청하고 들어온 거거든요. 피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마노도 할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뭐 그 전에 타임라인 이런 거를 쭉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다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뭐 홍 감독이 뭐 이렇게 화가 난 내용은 그 안에 있을 거라고 보고 아마노가 화가 나는 부분도 저는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구단과 계속 접촉하는 가운데에서 구단 관계자들이 아마노 선수의 기량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는 듯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노 선수는 일단은 마음이 많이 상했고 떠나게 됐던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홍명보 감독은 그거는 구단과의 관계고 나하고 잘 풀었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계약은 얘기를 구단하고 하는 거잖아요. 하는 감독하고 하는 게 거거든요.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감독한테는 남는다고 했겠죠. 네. 남는다고 했고 감독은 그렇게 그럼 이해를 했겠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구단과 협상해서 갑자기 틀어져 버렸으니까. 네. 근데 구단에서도 뭐 팩트 체크라고 하면서 보도 자료를 하나 네. 뿌렸잖아요. 그 내용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마노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본인이 좀 억울했던 부분들은 울산의 협상 테이블에 앉은 시점과 관련된 게 하나. 그러니까 아마노의 말에 따르면 제대로 된 협상을 한 적이 없다고 그 얘기를 했죠. 진정성에 관한 것이 두 개.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딱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울산은 진정성 있는 제안을 하지 않았고 그 전에 전북이 먼저 진정성 있는 그 제안을 사이. 했기 때문에 나는 결국에 전북의 마음이 더 갔다. 그래서 결국에 전북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으로 마음을 잡았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울산에서 이거는 바로 잡자. 우리는 진정성 있는 그러니까 계약서까지 요코하마에 보냈으니까 우리는 진정성 있는 제안을 한 것이고 금액에 대해서도 아마노 선수가 원한 금액까지 최대한 높이려고 노력을 했으니 이 시점과 이 진정성이라는 부분은 충족된 것이고 아마노 선수가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재반박을 한 겁니다. 근데 아마노가 진정성을 느끼지 못했다면 네. 그거 역시 난 사과했어. 예를 들어서 난 진심으로 사과했는데 상대방이 진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거는 완전한 진정성이 성립될 수 없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프로에서 진정성이라는 말이 좀 그렇죠. 프로에서 진정성이라는 게 그리고 금액 아마노 아니에요? 선수가 뭐 울산 유스부터 시작해서 울산에서 계속 울산에 녹을 먹고 자란 선수도 아니고 어차피 완전 이적도 아니었죠. 임대로 있는 선수가 그리고 뭐 몸값이 뭐 어마어마하게 요구한 것도 아닐 테고 그 상황에서 1억이라도 더 주겠다는 팀이 나오면은 글로 가는 거 아닌가요? 거예요. 도장을 안 찍은 상태인데. 그게 프로의 세계 아닌가요? 그렇죠. 그거를
물론 밉고 해서 사석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이거를 대놓고 내가 본 일본 선수 중 최악이라는 말은 제가 본 감독의 말 중 최악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죠? 공개적으로. 그리고 이게 인신공격 아니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좀 태도가 좀 굉장히 독불장군. 만약 반대로 우리나라 선수가 해외 리그 진출했는데 내가 아는 한국 선수 중 최악이다. 특히 뭐 일본 리그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완전 난리 났을 것 같은데. 좀 홍명보 감독이 실수한 게 아닌가. 아니 그 의도했다는 생각도 살짝 들어요. 의도하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사실은. 자, 여기서부터는 뇌피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강한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선수를 뭉치게 하는 그게 좀 그게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구단 내부적으로 보내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홍 감독이 부임한 뒤로, 그러니까 홍 감독은 여기서부터 철저한 뇌피셜입니다. 왜냐하면 전화를 할까 하다가 그 조금 시간이 두고 전화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전화를 해서 지금 얘기를 듣는다고 해도 어차피 같은 얘기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고 진정성이 의심되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시기가 적절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멘트는 조금 부적절했으나 아무튼 이렇게까지 했던 거는 그러니까 의도성이 다분하고요. 의도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말하기 어렵죠. 그 의도는 저는 대외적인 메시지보단 대내적인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일단 가장 큰. 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까라. 그 배경이 되는 거를 설명을 하자면 사실은 홍 감독 부임 후에, 그러니까 홍 감독이라는 분은, 그러니까 홍명보라는 사람은 사실 굉장히 의리, 개인 간의 신의를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게 뭐 호불호가 있건 그게 뭐 현대 축구와 프로 스포츠 산업 안에서 맞든 안 맞든 홍 감독에게는 그런 개인 간의 신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튼 간에 그 개인 간의 신의가 깨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홍 감독,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노의 이적보다 훨씬 더 홍 감독 입장에서 분노했을 게 사실 지난해 오세훈 선수예요. 네. 그렇죠. 그때도 말을 좀 굉장히 그 차갑게 했죠. 우리 선수 아니라고. 네. 우리 선수 아닌데 내가 뭐 할 말이 있냐. 그때 오세훈 선수의 결정은 그때 이런 멘트가 나왔다면 전 차라리 오히려 이해했을 거예요. 맞아요. 이적 시작 막바지에 갑자기 팀의 주축 스트라이커가 팀의 구성이 다 완료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선수는 이미 남기로 숱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K리그 우승팀에서 일본 팀으로 이적을 하는데 일본의 우승권에 있는 팀도 아니고 그때는 준우승이었죠. 시미즈죠. 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상황이 명분도 없고 이해도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홍 감독이 수차례 개인적인 신의로서 그러니까 제안을 했던 것을 오세훈 선수가 사실상의 그거를 박차고 나간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오세훈 선수뿐만 아니라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구단 이런 욕 먹을 거고 해. 그거라고 저는 지금 제 스스로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의도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홍명보 감독의 그 지도 스타일, 뭐 축구 전술적인 부분 말고 그 선수단을 운영하고 선수단을 생각하는 스타일. 원팀이잖아요. 기본적으로 항상 원팀을 강조했던 부분이 그것이 곧 의리를 강조하는 거고. 그래서 예전부터 뽑는 선수만 뽑는다는 자기 선수만 뽑는다는 게 있었고 뭐 선수 시절에도 약간 그런 파벌까지는 아니지만 그 엘리트 중에 엘리트 급들끼리의 모임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까 댓글에도 나왔지만 뭐 태업 논란도 좀 있었고 그게 이제 과연 감독일 때 생각하는 원팀과 선수일 때 생각하는 원팀이 다른 건 아닌가. 약간 선택적 원팀 아닌가라는 느낌도 좀 들어서 좀 더 좀 큰 시각으로 넓은 시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저도 좀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홍 감독 제가 그때 책에도 그래도 몇 번 비판을 했던 부분인데 우리라는 개념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니면 적. 약간 이런 개념 좀 극단적인 그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챙기고 우리 밖은 철저히 외면하고. 근데 심지어 그 우리라는 것도 팀 안에서도 우리가 있고 또 바깥이 있는 게 있는 거 아닌가요? 선수 시절에는 좀 그렇다는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선수 시절에는 그러니까 모든 팀이 모든 팀이 내 팀이 아니라 뭐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약간 그들만의 리그가 있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 만의 그 모임도 있고 이랬죠. 뭐 사적인 자리에서 몇 번 태업 논란에 대해서는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대표팀에서도 한번 일이 있었죠. 아시안컵 때 이제
그 감독에 대한 약간의 항명성으로 뭐 이란전 패배 6-2 예. 그 유명한 6-2 사건. 예. 몇 년? 96년 아시안컵이죠? 아시안컵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란한테 6대2. 네. 네. 이란한테 그때 2대1로 이기다가 6대2로 졌죠. 그랬을 거예요. 2대1로 이기다 6대2가 됐다고요? 알리다이한테 4골 먹었나요 그때? 그랬죠. 3골인가 4골 먹고. 근데 여튼간에 그때 있던 선수들이 신태용, 그때 골 넣었죠. 고정훈, 그렇죠. 홍명보 선수 있었고. 이제 그런 선수들이 막 퇴업했다는 논란도 좀 있었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정환 감독에 대한 네. 그 불신. 그걸 이제 경기로 박 그렇게 감독은 보여준 뭐 굉장히 폭력적인 감독으로 유명하셨으니까. 그컵 대회에서 메이저 대회에서 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썰이에요, 썰. 네, 그리고 본인은 굉장히 강하게 부인하세요. 그러니까 내 평생에 내가 경기장에 들어가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적은 없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그러니까 자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지만 뭐 여튼간에 논란이 있는 그런 부분으로 있을 보일 수 상황이었죠. 있는 2대1로 이기다 부분들이 갑자기 있었던 거죠. 6대1로 져버리긴 되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 정황상 같은 아시아권 국가고 이렇게 유럽의 강팀하고 붙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데 뭐 그거를 일부러 그랬다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충분히 뭐 5골을 이후 먹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수모 한국 축구의 치욕. 불과 한 제가 가진 않았는데 한 2000년대 중반에 저희 선배가 이란은 자주 하잖아요. 저희가 경기가 네. 가면 그때 이란 그 축구 팬들이 한국 기자들한테 6-2 하면서 놀렸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네, 제가 2010년대 아자디 갔을 때도 그 이란은 한국 기자들을 보면은 딱 숫자 6개만 보여줘. 우리 너희한테 6골 넣었다. 개빡치네요. 약 올리는 거죠. 네. 적절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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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은 우리가 이겼으면 칭찬도 그렇게, 해주네. 그렇게 이겼으면 좋겠는데. 아무튼간에 그러니까 뭐 홍 감독의 스타일이죠. 이거는 뭐 그리고 쉽게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튼간에 변하지 않죠. 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사실 그 홍 감독만큼 든든한 지도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니까. 보호해주죠. 근데 그러니까 욕은 감독이 먹는다. 네. 예전에 박주영 선수 군대 논란도 제가 군대 가겠습니다라는 말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 저는 그 책 쓰면서도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비판을 받을 점이 굉장히 많은 지도자고 뭐 엘리트주의가 강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취재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 저런 조직에서 그러니까 저런 리더 밑에서 일하면은 참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저런 리더한테 인정을 받으면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 있겠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충성을 하는 거죠. 팔로워십이 근데 있어요. 홍명보 호가 확실히.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그렇죠. 예, 그래서 선수들이 그 감독에 대한 믿음이 홍명보 호는 대단했죠. 남달랐죠. 그 안에 있는 사람. 남달랐죠. 그래서 저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부분에서 특히 이제 그 워딩에 그러니까 뭐 말꼬투리 잡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아는 일본인 중에 최악이다라는 표현은 지나쳤다. 이거는 뭐 100번 얘기해도 100번 지나쳤다. 뭐 진실 공방까지 갈 것도 없고 뭐 네. 구단에서 팩트 체크 이런 것도 저는 좀 유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끝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끝. 이제 더 이상 뭐 어차피 이미 이적한 거. 좀 뭐 구차하고 그냥, 유치하지 네. 않나요? 감독과 떠나간 선수가 네, 계속 뭘 그래도 효과는 있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팩트 체크 이후에 많은 울산 팬들이 그 조금 더 팀에 대한 결속력이 조금 강해졌고 그거는 강해졌고 야 역시 우리 감독님 뜻이 있구나라는 그런 반응들도 좀 있었고 아 이건 아마노 그러니까 차라리 아마노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갖고 있죠. 그냥 솔직하게 그냥 더 그 내가 더 좋은데 간다라고 얘기하고 갔으면 뭐 이렇게까지는 안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죠. 그러니까 아마노도 깔끔하지 못했던 건 맞죠. 계속 홍명보 감독한테만 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노도 좀 더 깔끔하게 하고 홍 감독의 마음 심기를 좀 더 풀어주고 왔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동준 선수가 그런 거거든요. 이동준 선수는 갈 때 결정하기 전에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해서 더 좋은 제안이 들어왔으니 그러니까 미리 좀 얘기해줬으면 좋았을 근데 이제 외국인 선수라 아마 그게 쉽지는 않았겠죠. 근데 에이전트 통해서라도 했으니 죄송하다라는 말 한마디 했으면 이 정도까지는 최악까지는 아니었겠죠. 이적은 참 시끄러워.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아마노 선수도 그런 얘기 많이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홍 감독이 자기 경험을 들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일본 시절에 그러니까 일본 J리그에 갔을 때 우리 지도자 일본인 좋은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 내가 받았던 그런 좋은 경험들을 너한테 그러니까 내가 한국인 감독으로서 일본인 선수에게 꼭
전해주고 싶다라고 해서 실제로 아마노 선수한테 굉장히 잘 해줬대요. 애정을 많이 줬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진심을 걷어차버렸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그거에 거예요. 대한 배신감, 그런 데서 기대가 오는 거예요. 크면 그 느낌, 그 기분은 뭐 10분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대놓고 하시는 건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센 발언이에요, 진짜. 어쨌든 근데 댓글에서는 일단 반홍이 많네요. 네, 반홍이 반홍이 아까 많고 봤을 친홍은 없었어요 네. 아직. 친홍 분들도 댓글 달아주세요. 재밌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이슈는 조규성 선수네요. 네. 자 읽어주세요. 남느냐 떠나느냐 조규성의 남은 선택의 시간 2주. 2주 남지 않겠어요? 일단 겨울에는 이거 뇌피셜이지만 이것도 근데 그 이제 뭐 시시각각 좀 변하고 있긴 한데 가려면 벌써 갔어야 되는 거 거의 아닌가 그렇게 싶어요. 생각하고 있는데 그 조규성 선수의 그 스페인으로 전지훈련 가기 전 공항에서의 마지막 그 인터뷰? 네, 그게 뭔가 그 뭐라 미묘한 그랬죠? 뉘앙스 차이가 있어서 아직 결정된 건 없다. 약간 결정된 이렇게 건 없다 말하더라고요. 이런 발언이 이게 과연 결심을 한 사람의 말은 아니니까요. 아무래도. 네. 그렇죠. 결정된 건 없다. 더 좋은 제안이 오면 또 갈 수도 있는 거고 역시 선수니까. 근데 이미 이제 또 팬들이 느끼는 거는 이 정도면 꽤나 좋은 조건이 아닌가. 특히 또 프리미어 리그를 꿈으로 삼는 선수에게 발판이 될 수 있는 무대에서 이렇게 못 퍼왔는데 왜 제가 그런- 취재한 네. 바로는 조건은 중요하지 않아요. 조건이 변수가 아니에요. 팀? 아니 조규성 선수가 본인 몸에 대한 확신이 서느냐 안 서냐만 중요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뭐 지금 흐름은 뭐 김상식 감독하고 박지성 이제 디렉터가 굉장히 강하게 뭐 그 여름 이적을 떠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고 얘기한 것처럼 되는데 아니 당연히 팀에서는 그런 제안을 할 수 있지만 김상식 감독도 그렇고 박지성 디렉터도 그렇고 선택은 네가 하는 거다. 그리고 너의 선택을 존중하겠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규성 선수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규성 선수가 쉰 기간이 너무 오래된 거예요. 꽤 길죠. 네. 월드컵도 벌써 한 달 넘게 됐고. 네.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월 10일에 팀 훈련에 합류했는데 팀 훈련에 합류한 뒤에 본인의 훈련에 참여했을 때 몸 상태를 보고 본인이 조금 실망했대요. 스스로. 그래서 그 에이전트나 이런 뭐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몸 상태인데 과연 나가서 될까? 라는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그 고민이 이제 돌고 돌아서 와전이 되면서 남기로 결정했다가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때 이미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단은 스페인까지는 가보자. 스페인에서 그리고 훈련을 한 번 더 해보자. 그래서 몸 상태가 올라온다면 에이전트한테 얘기해서 에이전트 들어와서 조규성 선수하고 스페인에서 이제 추진하고. 마지막 결정하는 구단으로 간다라는 게 일단 현재까지의 로드맵이에요. 근데 본인의 몸 상태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가지 않을 겁니다. 셀틱에서는 조규성 쪽에서 제안을 거절했다고 보도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스코틀랜드 근데 언론 쪽에서.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는 답을 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셀틱 입장에서는 데드라인을 줬겠죠. 왜냐면 언제까지?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 선수가 안 될 경우 다른 선수를 또 그렇지. 계속 해야 되는 겨울 이적 시장은 짧고 즉시 전력감을 원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조규성 선수는 셀틱도 알고 있고 마인츠도 알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쉬었다라는 거는. 그럼 하루라도 빨리 들어와서 이 선수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팀과 빨리 녹아들어서 결국에 경기에 내보내야 될 텐데 이 선수가 데드라인을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이적 시장에서 데드라인을 계속 주거든요. 물론 계속 수정합니다. 계속 수정하지만 그 부분에서 여기까지 답을 안 줬으면 이거는 거절한 거라고 받아들인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거는 다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조규성 선수가 고민하는 부분은 너무나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름에 이적을 한다고 해가지고 더 쉽지 않아요. 여름에 이적한다고 해서 경쟁이 더 약해지나요? 그렇지 않고요. 그렇진 않죠. 근데 네. 이제 지금까지 월드컵 끝나고 공백기가 있으니까 네. 가려면 그러니까 1월 초쯤에 그냥 다 가버렸으면 네, 바로 갔어야 됐죠. 그때가 기회였는데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겨울에는 더더욱 아까도 안 얘기했지만 어차피 겨울에 갈 건가? 그 사이에 그 팀이 기다려줄 리는 만무한 거고 새로운 팀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적 시장 다 끝나가는데 데려가고 싶을까요? 약간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급해진 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급매물로 간다. 뭐 저는 그것도 가능성은 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뭐 결국에
박지성 디렉터와 김상식 감독의 마음도 저는 진심일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몸 상태가 좋을 때, 네 스스로 자신이 있을 때 가야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온 선수 아무리 이적료를 많이 주고 데려왔다고 해도 기회를 그렇게 많이 주지 않습니다. 공격수한테. 네. 그 상황에서 몇 번에 안 되는 기회를 살려야 되는데 그 기회를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가 사실 이 선수의 앞으로의 인생을 크게 가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회자되잖아요. 이동국 선수가 겨울 이적 시장에 움직였죠. 그리고 첫 슈팅 미들집으로. 네. 네. 그게 만약에 들어갔다면 이 선수의 인생이 바뀌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한번 뭐 봐야겠고 솔직히 이거는 언제가 더 낫다라고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어쨌든 계속 시즌을 뛰고 있는 선수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다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리하긴 하죠. 일단 시즌 시작 전에 가는 게 낫지 않나라는 일반적인 생각인 거죠. 네. 근데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팀들의 관심이라는 거는 계속 지속된다라는 거는 사실 쉽지 않아요. 특히 아시아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에 대한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굉장히 이례적인 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김민재 선수도 결국에 뭐 토트넘도 있었고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구단들이 있었지만 원하는 이적료를 맞춰주지 않았던 이유가 아시아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한테 과연 지금 바로 와서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터키를 거쳤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조규성 선수의 에이전트 측에서는 바로 빅리그인 분데스리가를 가는 것보다는 셀틱을 통해서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중요한 건 또 이제 그 팀에서 얼마나 이 선수를 기다려 주느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입한 다음에도 좋은 지도자도 만나야 되고요. 팀 상황도 나쁘지 않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잘 맞는 팀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그 2주 남은 거구나. 네. 1월 말일까지 이적 시장인데 뭐 조규성 선수가 뭐 되게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월드컵 깜짝 스타였지만 K리그 팬들한테는 진짜 몇 시즌 동안 자기의 제 몫을 다해준 득점왕이기도 하고 그런 선수기 때문에 뭐 남은 6개월 그러니까 만약에 여름에 이적하더라도 또 전북에서 잘 뛰다가 또 이적하면 또 충분히 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급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어리니까. 자 다음은 박항서 감독으로 넘어가 보죠. 네. 동남아 축구의 역사를 바꾸고 떠났습니다. 태국이 잘하더라고요. 근데 언제 이렇게 태국이 언제? 참 잘하대요. 참 차이가 나는지 조금 그러게요. 베트남이 굉장히 역부족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경기를 보면서. 현장에서 본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은 그렇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안컵에 대한 관심이 그러니까 지난 4년 전에 박항서 감독이 우승할 때 그리고 2년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축소돼서 운영될 때 때 그리고 이번 대회 점점 조금 관심도와 선수들이 생각하는 중요도가 조금씩은 떨어지고 있다고 해요. 더 큰 무대를 바라봐서 그런 거예요. 동남아시아 축구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면서 이 선수들이 해외 리그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국 선수들도 그렇고 그래서 J리그에 활동하고 있는 선수 제일 대표적인 에이스 선수가 이번에 그러니까 내가 J리그에서 주전 경쟁을 하고 싶다라는 이유로 비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그래서 태국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최상의 전력이라고 아니었다. 보기는 조금 어려웠고 베트남도 분마탄인가 정말 슈팅 기가 막히던데요. 그것도 주발도 아니라면서요? 네, 주발이 왼발인데 오른발로 그 중거리 슛을 골문 구석에다가 그냥 왜 이렇게 잘해? 분마탄 왕자. 골 장면만 보면 동남아 축구만큼 또 흥미진진하고 박진감 골들이 예술이에요. 웃긴 게 왜 이렇게 동남아 선수들은 골 넣을 때마다 그렇게 호흡 세레머니를 안 하는지 왜 이렇게 좋아하는 모두들의 그 우상인가? 태국이 특히 그래요. 태국이. 뭐 한 3번 연속하고 그러잖아요. 뭐 베트남은 사실 그래도 조금 더 그 동기도 강했고 그렇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첫 번째 홈 경기를 그렇게 좀 끌려가는 거 보면서 이거 원정에선 쉽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지난 뭐 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동남아 축구는 홈 어드밴티지, 그 홈에서의 그 열기에 그 힘입어서 경기를 치러내는 그 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뭐 태국 현지에서도 엄청난 팬들이 몰렸었죠. 그런 거 보면은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됐던 상황인데 뭐
경기 결과도 좀 그랬죠. 뭐 아쉬운 기회가 몇 번 있긴 했었어요. 베트남에도. 디엔닌이라든가 그 중거리 슛 골문 살짝 빗나간 그렇죠. 것도 아까웠죠. 아쉬웠고. 네, 여튼간에 조금 태국을 넘기에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무튼 뭐 아주 페어웰했죠. 베트남은 뭐 일단 동남아시아 최정상권으로 올려놨죠. 네. 박항서 감독이 2017년 부임해서 대단하세요. 우승을 3번 했습니다. 동남아시안 게임 우승 2연패, 2회 와. 연속 우승했고 또 스즈키컵에서 우승을 했고 그리고 아시안 게임 4강, 사상 첫 4강, 그 월드컵 4강이었죠? 사상 첫 최종 예선 진출. 그렇죠. 그 베트남 축구사에서 이제 뭐 히딩크 감독이 남긴 유산은 진짜 앞으로 길이길이 기억되겠죠. 저 뭐 1호 기록들을 되게 많이 세우셨죠. 네, 히딩크 아니, 아니고 사이딩크. 네. 사이딩크. 쌀딩크. 네. 너 뭐라 그랬어요? 제가? 히딩크 감독. 아 히딩크라 그랬어요? 저도 이상한 거 못 느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 참 대단한 거 같아요. 아, 히딩크랑 동급인 내가 거죠. 틀리니까 혼을 못 내네 애들이. 히딩크요. 아, 아니 그 박항서. 모자란 척한 건데. 다 사이딩크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거야. 네. 그렇게 넘어가면 되고요. 네. 자, 그랬죠? 5년 동안 사실 이렇게 한결같이 팀을 유지한다라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굉장히 그리고 참 좋았다 끝까지 그냥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리고 감독님이 선수들을 또 정말 진심으로 대하는 것들 마지막까지 라커룸에서 나는 이제 감독이 아니라 팬으로서 여러분을 항상 응원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 보고 싶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되게 좀 뭐 박 감독님이 하시니까 조금 더 뭉클하게 다가오긴 하더라고요. 갑자기 홍명보 감독님하고 너무 대비가 되는 따뜻한 굉장히 따뜻한 감독이었죠.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베트남 잘 축구하고. 맞았죠. 어떤 부분이 좀 제일 잘 맞았을까요? 그러니까 박항서 감독도 그때 당시 이제 베트남으로 가기 전에 상황을 살펴보면은 국내에서는 좀 하향세를 타고 있었잖아요. 하향세였죠. 네, 근데 신태용 감독 말에 따르면 4부 리그 김학중이 3부 리그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3부 리그. 네. 창원시청. 창원시청. 거기에다가 이제 또 베트남은 뭐 그 외국인 감독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갈리는 속도 주기가 되게 짧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박항서 감독이 이렇게 오래 할 수 있었던 비결. 최장수 감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박항서 감독이 히딩크 감독한테 많은 걸 배운 거를 베트남 대표팀을 통해서 실현시켰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박항서 감독이 뭐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가서 히딩크 감독이 한국에 와서 그 전에 봤던 감독과 다른 모습을 보여준 거는 선수들을 챙기는 거였어요. 선수들을 최고로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선수들 기본적인 식사부터 해서 숙소 뭐 여러 가지 그 전까지만 해도 기자가 원하면은 10명도 인터뷰할 수 있었어요. 훈련장 가면 그걸 다 차단했죠. 감독이 지정하는 선수만 인터뷰를 해라. 그게 이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그 축구 선진국들의 시스템을 한국에 심은 아마 첫 번째 사례가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 해서 가서 이제 베트남 축구 대표팀의 그 식사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꼼꼼하게 챙겼잖아요. 챙겼다. 선수들의 그 운동만 축구만 할 수 있는 여건을 일단 만들었고 또 체력에 굉장히 네. 공을 많이 들였죠. 맞아요. 네, 체력 훈련. 히딩크 감독이 한국 축구에서 가장 신선했던 건 그 삑삑이 공포의 삑삑이로 선수들 거의 반 죽여놓는 거였거든요. 아, 체력 훈련 진짜 제일 힘들어. 근데 그런 거를 가서 이제 이식한 거죠 베트남 축구에. 그게 이제 베트남 축구는 또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한 수 아래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온 감독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믿고 따랐고 믿고 따랐죠. 또 박항서 감독은 거기에 이제 또 그 훌륭한 인성으로 선수들한테 희생을 했죠 또 본인이 그런 것들이 잘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 실제로도 그러니까 박 감독님이 되게 그 국내에서도 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부분에도 못 내는 부분들은 사실 박 감독님의 너무나 인간적인 부분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냉정할 때도 있어야 되고 조금은 매몰찰 때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분은 천성적으로 굉장히 따뜻한 분이에요. 착한 네. 정이 많으시고. 그냥 정 많고. 그 예전에 히딩크 감독 떠나고 나서 이제 감독 대행으로 부산 아시안 게임 바들바들 떠실 때. 네, 바들바들 떨면서 하고 그 눈물의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월급 안 줬다고 했던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그런 좀 아니 그래도 국가대표팀 수석 코치 하신 분인데 너무 인간적이다. 인간적이에요. 굉장히 큰아버지 같은 느낌이 나죠. 아니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그 본인에게 큰 상처를 준 이천수 선수도 그러니까 그 실제로 이천수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전남 시절에는 정말로 크게
그러니까 진짜 내가 만나본 한국 선수 중에 이런 선수가 있을까 정도로 그런 말 안 하셨어. 그냥 그런 말 안 하셨고 그냥 완전히 걷어차였죠 그냥. 와유, 그 진짜 선수한테 감독이 이렇게 걷어차이기도 쉽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고서도 그 결국에 전남 감독에서 그냥 쉽게 얘기해서 잘린 다음에 저랑 사석에서 한번 만났는데 저한테 되물으시더라고요. 이 기자,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다시 전남 감독이 되고 천수를 데려올 기회가 생긴다면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아?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데려오시겠어요? 난 데려와. 천수는 걔가 나쁜 애는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믿음과 그런 게 굉장히 강하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인간적으로만 좋으신 분 왕도 정치도 아니고 뭐라 그래. 이번에는 그리고 이번 베트남 가서는 분업화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술 전략적인 부분은 이영진 코치한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줬고 또 코칭 스텝하고도 잘 맞았죠. 그러니까 베트남 코치도 잘 쓰셨고 그 현지의 코치 이게 왜냐면 모든 말을 다 통역을 통해서 또 거쳐서 코치를 통해서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잘하셨고 그리고 체력 중요하게 생각해서 실제로 체력 코치 한국에 그래도 피지컬 코치들이 좋은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을 계속 그래도 데려가셨고 그다음에 뭐 심지어 그 의무팀 같은 경우 이번에 우리 대표팀에서 문제가 됐던 의무팀 같은 경우에도 그 최주영 의무팀장이라고 해서 우리 2002년에도 의무팀장 하셨던 얼굴 익숙하신 김닥터 머리 좀 길고 머리 길고 연세 되게 많아요. 안경 완전 동안 그분을 같이 또 가셨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문화와 세분화를 베트남 기존의 베트남 축구 대표팀에 없었던 그런 분업화와 세분화 시스템. 전문화를 안착을 시키면서 사실 좋은 결과를 냈어요. 그러고 보니까 같이 가신 분들이 다 인성이 좋으신 분들, 따뜻한 분들만 같네요. 그러니까 그 따뜻한 걸 또 한편으로 알 수 있었던 게 박항서 감독의 마지막 그 인터뷰 중에서 그 의무실에서의 기억이 가장 남는다. 뭐 마사지 해준 거. 예, 그러니까 뭐 훈련하고 뭐 우승 이거야 아니라 선수들이랑 같이 뒹굴었던 그 시간이 더 기억 남는다는 걸 보면서 그렇죠. 그때가 이제 스키컵 기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선수한테 비즈니스 양보한 거.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거 부상 선수한테 결국 비즈니스 평생 이용권 받으셨죠. 베트남 항공에서 평생 양보하시겠는데. 은혜 갚은 베트남. 큰 그림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박항서 감독은 그 하나 또 좋은 거는 늘 한결같이 겸손하세요. 겸손하시죠. 내가 대단한 감독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공한 지도자라고 나는 볼 수도 없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국내에 오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국내에는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기 때문에 갈 필요도 없고. 김해시청 한번 가시면 신화를 한번. 네. 김해시청을 일부 리그로 올려놓는 거지. 그게 안 되는구나. 시스템이 안 되는구나. 안 되죠. 여튼간에 FA컵 우승은 가능하겠다. 4부에서 3부를만 올리셔도 일단 뭐. 여튼간에 그렇습니다. 근데 박 감독님이 또 그런 얘기도 하셨죠. 아까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 굉장히 소신 발언을 하셨어요. 축구협회. 네, 축구협회에 대해서 뭐 저는 뭐 동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동의하고 와닿는 부분은 왜 국내 지도자들에게는 외국인 지도자들만큼 지원을 해주지 않느냐. 가장 큰 차이죠 그게. 근데 연봉부터 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고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연봉 이외에도 있는 건가요? 여러 가지 일단 그러니까 국내 지도자가 하는 말은 많이 자르는 경우가 좀 꽤 있죠. 협회 차원에서. 외국인 지도자가 하는 건 다 들어줘. 웬만하면 어려워하죠. 그러니까 외국인 감독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결국에 관계 설정을 좀 어려워해요. 아무래도 불편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아무튼 나갈 사람이니까 또 그리고 우리의 평판이라는 것도 있는 거. 우리는 또 체면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선후배 그게 문제죠. 뭐 항상 여기 축구 대표팀 감독의 선배들이 축구협회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이거는 하면서 자르고 이렇게 하면 네가 좀 이해해 이러면 또 우리가 의리잖아요. 실제로 그 바들바들 떠시는 게 그런 거에 대한 좀 사무치는 한이 있으셨던 거거든요. 당시 2002년에 히딩크 감독에게 지원해줬던 그 월드컵 대표팀에 지원해줬던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내가 지금 대표팀을 맡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지원을 해주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또 몸소 경험하셨었던 거니까 좀 강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뭐 그래도 저는 약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그러니까 뭐 외국인 감독과 국내 감독이라는 점에서 국내 감독이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에는 동의하지만 뭐 지금 외국인 그 기술위원장이 되신 거에 대해서 조금 유감을
의혹과 의문을 드러낸 거는 그 부분은 저는 조금은 근데 외국인 감독을 일단 염두에 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들죠. 거기 네. 큰 틀 기조를 잡고 갔다는 생각이 들죠. 딱. 그리고 밀러 그 위원장 기자회견 보니까 참 재밌던데 말씀을 참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재밌게 하세요. I'm coordinator, communicator 막 이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그러고. 쇼맨십이 은근 소맨십이 네. 그 자리에서 쇼맨십 갖긴 아니, 힘들잖아요. 사회생활 잘하시겠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한국이랑 적절하네 맞아. 적절해. 그래서 그러니까, 좀 그래서 박항서 감독님이 비판한 부분 중에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국내 지도자를 잘 파악하고 서류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라고 하신 부분은 저는 조금 좀 동의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래도 국내에 계신 지가 꽤 됐고 시간이 그리고 지도자 강사로서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들이 그 면면을 그래도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뭐 국내 지도자들을 그렇게 또 배제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뭐 외국인 감독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려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저도. 아무래도 또 그쪽에 데이터가 더 많겠죠. 외국인 감독들. 아무튼 이제 축구계 가장 큰 현안은 차기 감독이 누가 될 것인가. 언제쯤 썰이 나와요?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뭐 이제 곧 설 끝나면 좀 뭔가 진척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튼 뭐 계속 백지로 놔두진 않을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두른다고는 하지 않았지만 이미 접촉은 한 것 같죠. 보통 이런 경우에 접촉은 합니다. 그 뭐 일단은 보르델라스 그쵸. 전 발렌시아 감독의 이야기가 지금 스페인 언론에서 나왔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접촉은 한 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적어도- 마르카인가요 혹시? 뭐 거기 복수의 매체 복수. 가서, 네. 그러면은 접촉했겠네. 네. 마르카는 잘 못 믿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통 이렇게 처음에 나오시는 분들은 사실 안 돼, 안 성사가 되죠. 안 되죠. 잘안 돼요. 아니, 전에 뭐 비엘사 감독 이름도 나오고 뭐 그랬는데 그건 비엘사 아예 막 옛날에도 계속 나오죠. 예전에 아. 나왔죠. 키케 뭐 계속 나오죠. 근데 뭐 여튼간에 그런 걸 떠나서 접촉했다라는 거는 사실 축구협회가 뭐 그 전에 김판곤 위원장이 하실 때를 보면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동시에 접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소문이 나면 그치. 두 번째 안 좋죠. 만나시는 분 입장에서 뭐야? 내가 대안이야?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접촉하지 않는 걸로 원칙으로 삼아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랬다면 만약에 진짜 그랬다면 보르달라스 감독이 1순위냐? 저는 이것도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은 사실 좀 들어요. 왜 그런 거죠? 느낌이요, 그냥 뇌피셜이요. 느낌이네요. 네. 뇌피셜이요. 근데 느낌적인 느낌. 네, 근데 이렇게 처음 보통 그 접촉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약간 이건 흘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로 쓰시려는 분들이 많기는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나 한국 대표팀에서도 제의가 왔어. 라는 걸 갖고 본인의 이제 이런 몸값을 올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보통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베트남 가겠네 베트남. 베트남 공석인데. 그래서 저는 뭐 이건 전적으로 뇌피셜입니다만, 근데 아무튼 참신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갔을 때 나올 수 있는 후보가 나왔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긍정적. A 매치가 3월에 있나요? 네. 3월 A 매치부터 있죠. 네. 그러면 뭐 2월 전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죠? 네, 근데 뭐 일단은 말로는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서두르지는 않겠다. 왜냐면 솔직히 3월 A 매치 그냥 뭐 대행 체제로 한번 가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그렇다 대행하면 하더라도 최태욱으로 가나요? 어떻게 가야 그러게요. 되지? 그러니까 일단은 대행이도 없잖아요. 애매하잖아요. 뭐 그런 경우에는 뭐 이벤트. 여러 가지 뭐 박항서 감독 이벤트. 박항서 감독. 눈물 한번 서류계 맺히고. 그게 진짜 애매한 게 그런 자리에서 되게 잘하잖아요. 네. 되게 애매집니다. 써야 되나? 네, 되게 애매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래도 일단은 이게 뭐 시간을 오래 끌 문제는 또 아니어서 끝나고 더 좋은 감독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잘 해결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파이팅. 콘테 잘리면 어떻게? 너무 비싸. 너무 비싸요. 투엘이 올 수 있다는 토트넘에 올 수 있다는 뭐 얘기도 그런 뭐 얘기 있죠. 지금 포체티노도 쉬고 있고. 거기도 보면 계속 이렇게 돌고 돌아요. 돌아요. 네, 지금 그나물의 그 밥이죠. 맞아. 벤투 감독은 신선하지가 않아. 폴란드가 사실상 유력해지고 있는 분위기죠. 네. 폴란드 썰이 나고 감독이 굉장히 유력해지는 벤투 분위기입니다. 감독은 폴란드. 네. 오 레반도프스키. 네. 최종 후보에 오른 거는 확인이 됐고 결국에 벤투 감독의 결정만 남은 상황인 것 같아요. 오. 벤투 감독은 목적을 잘 달성하고 떠났네요. 네. 한국
한국 축구 맡아서 성공하고 유럽으로 복귀하는 거. 벤버지 되고 자, 설날입니다. 와 와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주에는 설 연휴 바로 다음 날이 수요일이어서 하루 좀 여유를 갖고 목요일 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